기유일주. 네. 기유일주 천간의 기토는 무토가 받아들인 외부의 정보를 내부에서 정리해서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과 같아서 자신이 품고 있는 씨앗을 발화시켜서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게 기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갑자국의 기토는 사화를 만나서 낮은 곳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상상을 펼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갑술국의 기토는 묘목을 만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갑신국의 기토 그러면 축토를 만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재점검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오국의 기토 그러면 해수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을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진국의 기토는 유금을 만나서 완성된 하나의 시스템이나 상품에 대해서 분석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겠거든요. 지지의 유금 그러면 완성된 하나의 물건을 유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을의 결실을 저장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기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과일이 완전하게 익어서 완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석, 완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국의 유금 그러면 개수를 만나서 완성된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읽는 것과 같고요. 갑술국의 유금 그러면 설명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쉬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신국의 유금은 을목을 만나서 이제 직접 사용해 보는 단계에 이렇게 때문에 조심스럽고 조금은 과감하게 움직여 보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겠고요. 갑오국의 유금은 정화를 만나서 이제 능숙하게 활용하는 단계,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유금은 이제 기토를 만나서 이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능숙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포지션을 획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유일주 그러면 존재감을 내세우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에 펼칠 수 있는 기토, 완성된 유금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리하고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일지에 식신을 뒀기 때문에 되게 온순해 보이지만 유금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유리와 같은 것을 유금이라고 해요. 잘하면 깨질 수 있는. 그래서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완벽해 보이지만 멘탈 약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 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받게 될 경우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지의 식신은 온순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금의 날카로움과 유리 같은 유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귈 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람을 이제 몇몇 이렇게 사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멘탈 깨지면 날카로워질 수 있는 기유일주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듯 하지 않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부부운에 있어서는 일지에 식신을 뒀다라는 것은 남녀 모두 착하고 바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여자는 식신 그랬으니 어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철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좀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식신은 원래 착한 사람을 원하는데 유금은 날카로운 칼날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하게,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하면 잘라내버리는, 즉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거나 실수를 좀 크게 했다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손절이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날카로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임수나
뭐 병화나 사화나 해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날카로운 것들이 좀 무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해수가 있으면 원만해질 수 있으니까 사주에 해수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남자는 병화나 사화가 있어야 관을 보호할 수 있고, 여자는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 원만하게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임수, 해수, 뭐 병화, 사화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은 날카로운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임수, 병화, 해수, 사화 있으면 결혼 생활이 그나마 원만, 없으면 조금 불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유일주 설명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 저 혼자 막 떠들었는데요. 세팅 다시 하고, 네.